The bibimbap, we tried that. So that had a lot of vegetables. I like vegetables, so that was good. Kimchi was also goo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promote this type of cooking. 얼마 전 제가 뉴욕 한식 열풍에 대해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음식들을 살펴보니 컵라면이나 핫도그, 와플 등등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180도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무미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한식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인데요. 심지어 세계 여러 곳에서 이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국에 찾아와 애원해서 전문가를 초청할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또 이번에는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번잡스러운 날씨에도 영상도 클릭해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다니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힘내서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 저녁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의 사찰 음식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시연하자 많은 인파가 시식하기 위해 몰려든 것인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르코르동 블루 파리 캠퍼스에서 사찰 음식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129년 전통의 르코르동 블루가 사찰 음식 특강을 하다니 뭔가 유럽에서 우리 음식이 시연된다는 장면이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이날 학생 13명과 일반인 46명이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강의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1급 법송스님이 맡았습니다. 법송스님은 2022년부터 르코르동 블루 파리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온 인물로 유명하시답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사찰 음식의 철학과 조리법을 전달하셨고요. 첫날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음식 특강이 열렸답니다. 아무래도 배우고 나서 집에서 직접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활용도가 높다 보니 일반인과 재학생을 나눠서 강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가죽나물 김밥, 콩국수, 알배기 겉절이, 감자전 등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르코르동 블루 파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식 요리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전통 조청 조리 과정 시연을 시작으로 홍두깨 수제비, 오이소박이, 함초 토마토 무침, 인삼전과 가죽나물이 소개됐죠. 그 가운데 홍두깨 수제비와 오이소박이는 실습 메뉴로 선정돼 법송스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사찰 음식을 조리해보는 시간도 보냈답니다. 법송스님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마다 학생들로부터 사찰 음식과 채식의 차이, 사찰 김치 재료 등 다양한 질문을 받으며 사찰 음식 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열정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찰 음식의 독특한 맛과 건강한 조리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하는 한편 수제비가 너무 맛있었다는 평가를 보냈답니다. 우리에게는 절밥으로 불리는 사찰 음식이 해외에서 화제입니다. 특히 여러 나라 사찰 음식이 있을 텐데 굳이 한국의 사찰 음식이 유독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만의 특색이 담긴 맛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한식은 다양한 채소가 많이 쓰이고 있어 채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로벌 푸드 시장에서 채식과 한식은 뗄 수 없는 한상처럼 붙어 다녔죠. 이런 환상의 콤비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 1990년대 말부터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잘게 나오던 불고기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외국인들은 열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고추장에 비빔밥을 먹는 것을 하나의 한국 투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2000년대 초반 채식을 지향하는 다수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비빔밥과 김치 등 한식 예찬론을 펼치며 또 한 번 주목받는 시기를 맞이하죠. 이렇게 초기 한식이 대중화가 되던 시점에는 건강한 다이어트 채식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아쉽게도 대단하게 인기를 얻거나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찰 음식이 인기 몰이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은 한식이 도약하면서부터입니다. 한식이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것은 2010년대 이후 K-드라마, 영화, 먹방 콘텐츠의 성공 덕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채식 위주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의 관심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풍 성장합니다. 한국식 치킨을 맥주와 먹는 치맥이라던가 한국식 핫도그, K-바비큐 등등 어찌 보면 다소 자극적이면서도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한식들이 세계인들의 뇌리에 정확하게 꽂힌 것이죠. 그러던 중 사찰 음식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탄생합니다. 2017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정관 스님 편이 엄청난 화제를 몰게 된 것인데요. 시리즈가 공개된 후 한국의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식생활을 포함한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생을 추구하는 비거니즘과 사찰 음식의 특징이 완벽히 맞물렸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절에 갔을 때나 먹는 음식이지 자주 찾아 먹는 음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채식 인구가 많은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사찰 음식이 자신들의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 한식의 유행은 특정 음식에 한정되면서 주목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념치킨, 짜파구리, 소맥 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접해봤을 만한 음식들을 찾는 경향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찰 음식의 결은 좀 다릅니다. 특정 음식의 반짝 인기에 더 나아가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까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의 대상으로 작용한 것이죠. 이 덕에 현재 사찰 음식은 가지를 뻗어나가며 전 세계의 식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요. 채식과 관련된 각종 산업, 학교, 레스토랑, 일상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찰 음식에 대한 영향력은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착각이더라고요. 오히려 MZ세대를 중심으로 사찰 음식이 더 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는 전 세계적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채식을 실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비거니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찰 음식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사찰 음식 중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연령대만 언뜻 살펴보아도 젊은 세대가 80% 이상이며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다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비거니즘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영국 런던에서의 사찰 음식에 대한 반응이 가히 열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채식주의 인구는 60만 명이 넘을 정도인데요. 젠지 평균 5명 중 1명이 채식을 지향할 정도라고 하니 말 다 했죠? 이 때문에 비건 레스토랑의 수도 더욱더 성장세라고 합니다. 비건 친화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한 런던에만 200개가 넘는 비건 식당과 400개가 넘는 채식 관련 시설이 존재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만큼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겠죠? 런던은 유럽에서도 사찰 음식을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먼저 앞선 도시입니다. 2017년 사찰 음식이 막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런던은 그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사찰 음식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관심을 드러냈고요. 지금도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찰 음식 워크숍과 체험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이 바로 런던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파리에서 열렸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사를 세계 3대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에도 똑같이 진행했었다고 하죠. 비건 친화도가 높은 독일 베를린도 주목해야 할 곳입니다. 유독 한국 채식의 인기가 높은데요. 특히 비건 한식당 필 서울굿은 독일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통적인 사찰 음식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묘합니다. 그러나 채식을 기반으로 한 한식 레스토랑이 큰 성공을 거뒀기에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채식인 사찰 음식의 시장 진출에 발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호주 멜버른, 싱가포르, 태국 방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폴란드 바르샤바,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세계 최대 채식 도시의 MZ세대들은 한식과 사찰 음식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빠르게 늘어나는 채식 레스토랑과 행사에서 갈수록 더 많은 K-채식 푸드가 등장하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음식에서 시작된 관심은 한국의 템플스테이 경험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꼭 해봐야 할 것으로 템플스테이를 꼽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에 참가해서 직접 사찰 음식을 만들거나 사찰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된 것이죠. 미국 ABC 방송국 TV 드라마 더 루키의 총괄 프로듀서 미셸 체프먼이 직지사에서 가족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즐긴 뒤 일생 최고의 선택은 직지사라고 말한 일화도 유명하죠. 어찌 보면 이제 사찰 음식은 한식의 한 부류로서 전 세계의 MZ세대에게 점점 더 접하기 쉬운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에게 사찰 음식은 진지하고 무거운 종교나 간이 되지 않은 지루한 음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와 음식 체험이 생태계 보호와 윤리적 소비로까지 연결되는 힙하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저의 20대와 30대를 돌아보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술로 보낸 날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벌써부터 깨우쳐서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는 근처에 사찰 음식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가서 맛봐야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은 사찰 음식 맛보신 적 있나요? 저는 도전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찰 음식 드셔본 경험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건강 좀 챙겨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